2016년 일방적 구조조정 저지와 조선산업 살리기 위한 조선노련 총파업선언 기자회견을 기자 동지들 모시고 시작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기자회견에 참석하신 동지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금속노조 부위원장이시고 조선노련 공동의장이신 황우찬 동지입니다. 현대중공업 정병천 부위원장 동지 오셨습니다. 대우조선 김상수 수석 부위원장 동지 오셨습니다. 삼성중공업 변성준 위원장 동지 오셨습니다. 성동조선 이상열 수석 부지회장 동지 오셨습니다. 한진중공업 박민식 지회장 동지 오셨습니다. 미포조선 강원식 위원장 동지 오셨습니다. 현대섬호중공업 추인산 부지회장 동지 오셨습니다. 민주노총 부위원장 이상진 동지 오셨습니다. 울산 북구 국회의원 윤종호 의원 동지 오셨습니다. 울산 동구 김종훈 의원 동지 오셨습니다. 자, 그럼 2016년 조선노련 파업에 들어가는 입장을 조선노련 황우찬 동지를 모시고 들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조선 관련해서 국회도 찾아다니고 정부도 찾아다니면서 조선 문제 해결하자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답이 없었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온 나라가 조선이 한국 경제를 다 망친다고 떠들었었습니다. 두 번째, 이제 모두 이야기를 합니다. 조선을 살려야 한국 경제 산다고 다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아십니까?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여기서는 조합원들이 흑자가 나고 있고 조합원들을 분사해서 아웃소싱해서 정리해고를 과정을 통해서 4대 하청 비정규직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선산업을 바로 살리는 것이 아니라 조선산업을 다 망하게 하는 구조조정이 현장에서 진행되고 있고 조선 노동자들 현장에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야기했습니다. 청문회 하자, 국정조사하자, 그리고 국회 차원에서 특위를 열어서 조선산업에 대해서 정말 노사, 정 모두가 모이고 국회가 모이고 공무장을 통해서 논의를 하자고 이야기했습니다. 거부했습니다. 저희들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이제 20일 파업을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현장에 죽어가고 있는 문제를 빨리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직접 파업을 연기합니다. 그리고 저희들뿐만 아니라 금속노조, 민주노총과 함께 이 투쟁을, 잘못된 구조형을 막기 위한 투쟁을 지금부터 전개하고자 합니다. 많은 지지와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파업을 지지하는 윤종호 의원님 발언이 있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울산 북구의 무소속 윤종호 의원입니다. 조선산업의 8개 노동자들이 함께 외쳤습니다. 세상에 파업을 좋아하는 노동자는 없습니다. 조선산업이 어려운데 왜 파업을 하느냐 또 떠들어질지 모르겠지만 노동자들이 오죽하면 파업을 하겠습니까? 그동안 조선산업 제대로 된 구조조정을 통해서 노동자들과 회사가 함께 사는 길 마련해보자고 외쳤습니다. 하지만 정부와 이 재벌들은 결국 이 대화에 응하지도 않고 노동자들 길거리로만 내몰려가고 있습니다. 지금 정규직 노동자들만 여기에 섰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오지 못한 수많은 비정규직 불량팀 분들 어디 하나 목소리 낼 곳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경제가 어렵다고 합니다. 경제 어렵다고 노동자들 길거리로 다 내몰면 경제가 살아납니까? 같이 살 수 있는 길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길 찾자고 국회에서 대책위도 구성하자고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정부든 국회든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함께 힘 모아서 싸울 수밖에 없는 노동자들의 현실입니다. 그런 부분에 끝까지 함께해서 구조조정 일방적인 해고 위주의 구조조정이 아니라 재벌을 제대로 계획하는 그런 구조조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과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현대중공업이 소재에 있는 울산 동구 김종훈 의원님의 격려 지지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이라도 대화에 나서야 됩니다. 노동자들은 파업은 최고의 생존 수단입니다. 하루 일하지 않으면 안 되는 노동자들이 파업으로 갔을 때는 대단한 결심과 대단한 고민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울산 동구에 있습니다. 그래서 며칠 동안 동구에 내려가서 수많은 노동자들과 가족들 또 최근에 해직된 분들을 만났습니다. 정말 가슴 아플 정도로 처절합니다. 70년도에 현대중공업이 만들어지고 72년도에 첫 건조를 하고 난 이후에 수백 명이 넘는 노동자들이 죽어가면서 생밀등도 수술을 만들어 온 것입니다. 그 노동자들이 무엇을 잘못해서 하루아침에 길거리로 내몰려야 하는지 정말 가슴 아프지 않을 수 없는 그러한 현실이기도 합니다. 현대중공업은 잘 아시다시피 조선소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제가 아는 상식으로도 조선 비율은 40%를 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전기도 있고 엔진도 있고 로봇도 있고 철탑도 있고 중장비도 있고 곳곳에 어쨌든 모든 사람이 다 들어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잘 되는 곳이 많죠. 이윤을 다 남기죠. 그런데 일괄적으로 구조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정부에서 얘기하는 산업 구조조정도 아니고 채권단에서 얘기하는 손실을 보기 때문에 하는 구조조정도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일방적 밀어붙이기식 구조조정을 위한 구조조정, 그것을 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작동의 현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이라도 멈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수많은 노동자들의 아픔과 외침을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국민 없는 나라를 설 수 없고 이 어려운 상황에서 나라에 이야기하는 게 대화하자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최소한의 그런 어떤 대화 창구조차 열어주지 않는 이 정부는 누구의 정부인지 정말 묻고 싶습니다. 이런 노동자들의 아픔에 함께 외면하지 마시고 귀 기울여 주시고 우리 언론들도 함께 이런 부분들의 아픔을 함께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저도 이 아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함께 할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기자분들이 가장 관심이 많은 분 중에 하나이실 겁니다. 지난 7월 7일 파업을 진행했었고, 그리고 파업을 하는 원인이 회사와 교섭을 하자, 아니면 어처구니 없는 요구안이 조차 받지 않는 삼성중공업 노동자협의회 변성준 위원장님 모시고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1년 반 동안 제가 세 번째 임명 당선돼서 조선 시황이 노동자들의 잘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회사를 살려야 노동자의 일자리도 보장이 되니까 가능하면 회사가 원하지 않아도 저와 또 우리 노동자들이 40개의 선두사를 직접 방문했고 또 OCL 홍콩에 선두사를 방문했었고요. 호주에 가서 수많은 선두사를 만났습니다. 어쨌든 올해 임금도 제가 노동자들을 설득해서 임금 동결을 전제로 고용을 보장받겠다 이렇게 해서 전 조합원들의 동의도 받았습니다. 충분히 노사 간의 대화가 잘 진행됐습니다. 최근에 산업은행이 끼어들고 정부가 끼어들면서 그나마 진행되던 노사대회도 단절되고 6월 14일 드디어 일방적인 5,200명을 3년간 정리해오겠다는 구조조정과 또 1,000명을 아웃소싱 분사하겠다는 자구안을 회사가 저희한테 던져줬습니다. 저는 6월 15일 날 전 대의원 회의를 소집해서 정의 결의를 만장일치로 하였고 준법 투쟁에 돌입하였습니다. 6월 28일 4,500명이 모여서 정의 결의대를 거치고 92% 찬성률로 가결되었습니다. 7월 7일 3,000명이 4시간 총파업에 돌입했습니다. 참여하지 못한 노동자 월차수고 900명이 회사 일을 멈췄습니다. 지금 지속적으로 준법투쟁과 중식투쟁, 퇴근투쟁,
거제 시민과 함께하는 지역 집회 했었고 또 15일 날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20일 날 여사가 대화에 나오지 않으면 저도 당연히 조선노인과 같이 총파업에 돌입하겠습니다. 지금의 이 구조조정은 노사 간의 대화가 없는 일방적인 금감위, 산업원의 정부, 또 특히 삼성 같은 경우에는 미래전략실에서 노동자들의 의견은 단 하나도 듣지 않고 반영하지 않고 일방적인 구조조정입니다. 저는 끝까지 노동자들의 고용을 지키기 위해서 이 투쟁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많은 인권과 노동자들의 기득권이 아닙니다. 삼성중공업 안에 4만 명이 넘는 노동자들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가족들 포함하면 10만 명의 인원이 이 구조조정에 목숨이 달려 있습니다. 저는 우리 거제 경제와 또는 우리 삼성중공업 모든 구성원들의 고용과 미래를 위해서 투쟁하겠습니다. 투쟁을 위한 투쟁이 아니라 우리의 생존권을 지키고 거제의 경제를 지키고 또 조선산업을 지키기 위한 투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많은 노동자들이 압도적인 참여와 지지로 총파업 기회를 해준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날 4만 명을 전 대상으로 오후 연갑투쟁에 돌입한다고 저는 선언했습니다. 우리 조합원이 아닌 사무직 노동자뿐만 아니라 사대 협력업체 모든 노동자들도 일손을 멈추고 일방적인 구조조정을 반대하는 연갑투쟁에 돌입하겠습니다. 아울러 20일 총파업에도 참여하겠습니다. 지금 정부는 작년부터 조선노인이 줄기차게 요구해 노사정 대화에 이런 방구에 답도 없습니다. 그나마 노사 간의 대화도 정부가 끼어들고 산업은행이 끼어들면서 막아버렸습니다. 산업은행이 나서서 조선의 구조조정을 하는 것이 정말 문제가 많습니다. 조선을 모르고 대우조선과 STX를 이렇게 만든 관리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무슨 또다시 구조조정에 칼을 휘두를 수 있겠습니까? 정부의 지원 정책이 너무나 형편이 없습니다. 일본 조선소는 다시 한국을 넘기 위해서 이나바리 조선소를 통합해서 600m 도크를 건설하고 있습니다. 미쯔비시 중공업이 크루즈선 2척을 수주해서 한 척 만드는데 16억 불의 적자를 냈습니다. 한 척당 6억 5천 불에 수주했습니다. 그래도 정부에서 구조조정하라 얘기하지 않습니다. 현대대우 삼성이 미래의 먹거리라고 정부에서 요구했습니다. 해양 프로젝트 가라고. 그래서 갔습니다. 3사 합쳐서 얼마나 대단한 적자를 냈습니다. 이것을 바탕으로 미래의 먹거리라고 주장했으면 지원하고 문제점을 찾아서 고쳐주고 일본처럼 해야죠. 하라고 해놓고 문제 있으니까 책임 안 지고 모든 책임을 노동자들에게 지우는 이 대한민국의 조선산업 정책이라는 게 정말 가관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조선노인이 생각하고 주장하는 총파업투쟁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참여할 것을 약속드리고 또 삼성중공업 내에 일어나는 일방적인 구조조정도 반드시 투쟁을 위한 투쟁이 아니라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거제경제를 지키기 위한 투쟁으로 끝까지 해나가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마지막입니다. 현대중공업 부위원장 동지를 모시고 기자회견문 낭독하겠습니다. 정병천 부위원장 동지십니다. 먼저 이 자리에 해주신 기자님들께 감사드리고 김종훈 의원님께도 감사 말씀드립니다. 기자회견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방적 구조조정 중단과 조선산업 발전을 위한 조선노연 대표자 총파업 선포 기자회견. 총파업의 깃발은 오른다. 저 멀리 울산에서, 거제에서, 통영에서, 진해에서, 부산에서, 목포에서 조선산업 노동자들이 총파업의 깃발을 힘차게 휘두른다. 조선 노동자들이 공장의 벽을 넘어 노동자들에게만 책임을 전가하는 일방적 구조조정 반대, 조선산업 살리기 위한 노동협의체 구성, 조선산업을 죽이는 정부 정책의 전원과 책임자 처벌을 위하여 7월 20일 총파업을 단행할 것을 선언한다. 이미 조선노연은 수차례 기자회견과 정책 토론회, 서울 상경 투쟁과 1인 시위 및 국회 앞 천막 농성을 등을 통해 조선산업을
살리기 위한 제안과 일방적 구조조정을 중단한 후 노동협의체 구성, 채권 등 통해 현재의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정부와 채권단을 비롯한 조선자본은 조선노연의 요구를 무시하고 소위 말하는 자구안이라는 허울 좋은 명분 속에서 노동자들을 자르고 조선산업을 죽이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다. 지난 12년간 23조 원의 흑자를 내고 4조 7천억 원의 적자를 난 현대중공업은 군사라는 허울 좋은 이름으로 수천 명의 노동자들을 비정규직화시켜 공장에서 내보내려고 한다. 5조 이상의 흑자를 내고 1조 5천억의 적자가 난 삼성중공업은 올해 1,500명의 노동자들을 해고시키는 것도 모자라 2019년까지 현재 인원의 40%를 내보낸다고 한다. 대우조선, 에스테스, 조선, 성동, 해양조선, 밑보조선, 3호중공업에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 구조조정에 맞선 노동자들의 투쟁이 단사를 넘어 조선 노동자들 전체 투쟁으로 확산되는 이유다. 조선노연은 결코 파업을 원하지 않는다. 그래서 지난 4월부터 정부와 자본이 일방적으로 구조조정을 진행하는 와중에도 인내를 가지고 지켜보면서 평화로운 해결을 위해 노력해왔다. 그러나 이제 더 이상의 기다림은 한국의 조선산업을 죽이고 조선소 노동자들을 죽음과도 같은 해고 상태로 만드는 일이라 인 것을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일자리를 지키고 조선산업을 살리기 위한 총파업을 진행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3만 5천여 조선노연 노동자들은 7월 20일 전면적인 총파업을 통하여 일방적인 구조조정을 막아내고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사수하는 투쟁을 진행할 것이다. 또한 우리는 선언한다. 이번 총파업 투쟁의 끝이 아니라 시작을 우리는 7월 20일 총파업 이후에도 정부와 자본이 현재와 같이 구조조정을 진행하고 한국의 조선산업을 죽이는 행위가 지속된다면 8월 여름휴가 이후에는 더욱더 강력한 투쟁을 진행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선포한다. 조선 노동자들의 파업 투쟁은 일방적인 구조조정을 선언하고 중단하고 조선산업을 살리기 위한 노동협의체 구성과 정부 정책이 전환될 때까지 지속될 것이다. 3만 5천 조선노예 노동자들은 7월 20일 이후에도 금속노조, 민주노총 등 사회민주세력과 함께 전면적인 총파업을 통하여 일방적인 구조조정을 막아내고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사수하는 투쟁을 진행할 것이다. 2016년 7월 13일 조선노동조합연대 이사입니다. 기자회견을 마치면서 마지막으로 오늘 일정 광고 드리겠습니다. 12시 산업은행 앞에서 삼성중공업 노동자협의회 노동자들이 올라와서 집회를 진행합니다. 12시 산업은행 앞에서 집회를 진행합니다. 그리고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5 세미나실에서 지난 6월 9일 원내 3당 대표들이 함께 진행한 정책토론회에 이은 두 번째 토론회를 민주당 이용득 의원실, 국민의당 최이배 의원실, 정의당 이정미 의원실, 무소속 김종은 의원실, 네 의원실과 함께 두 번째 정책토론회 한국, 중국, 일본의 조선산업 정책 비교와 고용정책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진행합니다. 기자 여러분들의 많은 취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조선산업 대표자 동지들이 인사를 하고 그리고 정리할까 합니다. 인사는 저희식으로 투쟁으로 드리겠습니다. 차렷! 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